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 어디가 최슬기입니다. 연휴 참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5월 들어서면서 굉장히 연휴가 많았죠. 특히나 5월은 이 첫째 날부터 또 연휴로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쉬는 날도 많았고 참 좀 여유롭게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5월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연휴 또 만나려면 참 오랜 시간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종목 어디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아쉬운 마음들 함께 좀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어디가 오늘도 조홍권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5월에는 참 연휴가 많은데요. 근로자의 날로 또 우리 주식시장 휴장을 했고요. 또 어린이날로 또 쉬기도 했는데요. 이런 연휴들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야지 잘 보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글쎄요. 뭐 사람 성향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 저는 집에서 쉬면 참, 잘 연휴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딜 멀리 여행을 가고, 그래야지 좀, 잘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하신가 봐요? 거의 똑같아요. 네. 그냥 좀 이제 영바살이 낀 사람들은 이 집에 이제 붙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논다면 되면 그냥 어디냐 못 가서 네. 집에 있으면 오히려 아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또 시장이 또 이제 힘들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주말에는 그냥 약간 좀 쉬는 게 이게 항상 뭐 그게 가장 뭐 좋은 하나의 휴식인 것 같아서요.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집에서 푹 쉬고요. 우리 저 옛날 광고에 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그런 것도 있듯이 집 나가면 고생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집에서 좀 쉬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야기 중에도 나왔지만 요새 주식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4월 후반부터 해서 조금씩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더니 지금 5월 6일 코스피 지수는 2100포인트 선 바짝 다가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뭐 계속해서 좀 조정받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주식시장 이 조정 장세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뭐 제가 눈에 말씀 올린 것처럼 그때 이제 4월 한 하순부터 이제 5월은 조심하자, 한 달 기간 정도는 좀 우리가 조정에 대비하자,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5월 6일 오늘 뭐 양시장이 다 많이 많이 빠졌는데요. 자, 뭐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된 거예요. 일단은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2150에서 지금 2100포인트 지금 지금 심하면 한 2070까지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내려왔죠. 요 근래. 자, 뭐 코스닥은 뭐 저는 뭐 680, 제가 너무 좀 한 달 전부터 제가 이제 코스닥 조심하자라 해가지고 오히려 너무 제가 좀 빨리 좀 몸을 살리는 바람에 많은 수익을 못 냈지만은, 자, 이제 그런 현상은 역으로 전 이제 위에서 이제 물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신 이제 코스닥도 한 600, 좀 심하면 한 650, 내지는 한 660 언더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660 언더에서는 매수해서 700 언더에서 다시 또 매도, 코스피 한 2100 언더에서 매수, 그 다음에 2150 이상에서는 또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좀 단기 매매를 좀 적용하시되, 자, 5월 한 달은 약간 좀 방어적인 그러한 전략으로 매매에 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양대 시장은 아직까지 다 전혀 죽은 거 없고요. 저는 이제 거래소 시장은 정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름 정도까지는 뭐 시세가 날 수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은 뭐 전혀 훼손이 안 돼 있고 살아 있다. 이제 다만 5월 한 달은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방어적인 차원에서 좀 매매에 임하고, 코스닥 시장은 660 언더에서는 조금 좀 적극적인 좀 본격적으로 매매에 임하셔서 700 언더에서는 다시 또 이제 매도를 하시는, 자, 그런 전략으로 한번 5월 달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계속해서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여름까지는 우리 주식시장 계속해서 좀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5월 한 달을 좀 잘 주의해서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방어적인 자세로 시장 바라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조정 장세를 좀 잘 이용해 보신다면 투자에서 승기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봤습니다. 종목 어디가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함께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 살펴볼 포트폴리오 어떤 분의 포트폴리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한 분의 포트폴리오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포트폴리오 4종목 담겨 있는데요. 이녹스, 보령제약, 동국제약, 코리아서키트 이렇게 4종목 모두 각각 10%씩의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포트폴리오 일단 모두 다 지금 좀 손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크게 보면 가장 특징적인 건 이 제약주가 2개나 들어있다 이런 점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요. 제약주 4월 중순에 굉장히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이제는 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하는 불안 심리가 가세하면서 조금 제약주들 흔들리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내추럴 엔도텍이 좀 이 제약주나 또 크게는 바이오, 화장품주까지도 이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게 만드는 공신이 됐었죠. 조금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제약주들을 2종목이나 지금 담아두고 있다라는 점, 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은 일단 뭐 코스닥 상장 종목 2종목, 또 거래소 상장 종목 2종목 이렇게 좀 반반씩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총평을 뭐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그 부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오늘 뭐 포트를 보니까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그런 포트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일단 좀 그냥 기준 없이 좀 마구 담아두신 것 같아요. 막 좀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들어가신 것 같아서 점수를 좀 드리자면은 그렇게 많이 못 드리고 한 7.5점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포트고, 총평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이제 뭐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바이앤홀드 하면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그닥 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몇 종목은 또 이제 가격 대비 너무 또 고점 매수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한마디로 좀 약간 좀 아쉬운 포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좀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들, 어디선가 좀 들어본 종목들을 일단 포트 안에다 좀 담아두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에 전문가의 손길이 닿는다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 한 종목씩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서 여기에 고수의 색채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5월 6일 종가는 16,300원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은 이보다 훨씬 높게 좀 잡으셨습니다. 매수가가 17,600원 선이었습니다. 비중 10%인데요. 자, 이녹스 이 종목 뭐 이름 참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종목 지금 현재 뭐 실적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차트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녹스는 요새 실적 좀 어떻게 나왔나요? 이녹스요? 실적이 뭐 매출액은 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그닥 좋지가 않았죠. 네.
네. 자, 이녹스 하시면은, 네, 일단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FPCB란 얘기 뭐 많이 들어봤죠. 네. 예. 연성 회로기판. 이제, 연성 회로기판 제조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네, 매출액이 540억. 자,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70억 정도로 마이너스 20% 정도 감소했어요. 자,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좀 실적 회복세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왜냐면요. 먼저 그 주요 고객사들의 어떤 신제품 효과의 어떤 본격적인 반영이 올 2분기부터 일단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속적인 어떤 수익성 견인과 함께 또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에 따라서 어떤 이익 모멘텀이 좀 큰 폭으로 2분기부터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 자회사인 그 알톤 스포츠의 그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요, 자, 2, 3분기가 자전거 업계에서는 가장 큰 성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서는, 자, 이녹스의 그 실적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자, 알톤 스포츠의 성수기가 2분기부터 3분기, 그리고 이제 이녹스의 자체적인 매출이 2분기부터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2분기에는 1분기에 비해서 좀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에 그려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금년 이녹스의 그 실적 개선에 또 그 관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6 판매량 여부에 따라서 이제 좀 그 명암이 갈라질 수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갤럭시 S6에 그 새로 그 적용된 신기술이 바로 이제 그 삼성페이와 그다음에 무선 충전 등 그 신기술 구현에 바로 이제 FPCB 안테나가 지금 아주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 메인 안테나 소재도 기존의 그 LDS 안테나에서 그 FPCB 안테나로 좀 변경되는 등 그 FPCB의 어떤 존재감이 그 갤럭시 S6에서는 굉장히 커졌다는 거, 상당히 이녹스에는 좀 의미 있는 그러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그 지난해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FPCB 업체들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갤럭시 X6의 그 판매에 따라서 좀 실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녹스는 이외 말고도요, 그 고분자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FPCB 소재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자, 작년 연간 매출 비중이 FPCB가 약 한 80%,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부분이 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는요, 매출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요,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작년 반도체 그 소재 매출액은 약 한 267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5%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 반도체 그 소재 매출이 이렇게 좀 작지만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스마트폰의 그 보급 확대와 그리고 이제 그 고사양하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의 또한 그 글로벌 점유율 확대 등에 따라서 자, 국내 반도체 소재 수요는 자, 향후에도 좀 안정적으로 이어갈 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한편 그 이녹스가 또 지난 2월이죠. 그 자전거 제조사인 그 알톤 스포츠를 약 한 508억에 그 인수했습니다. 자, 알톤 스포츠 인수를 통해서 뭐 단기간에 어떤 시너지를 좀 기대하기는 뭐 어렵겠지만은, 자, 그동안 그 단일 고객사에 의존했습니다. 자, 이녹스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그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그 캡티브 마켓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이 좀 판매가 부진하고 이럴 경우에는 좀 그 매출에 대한 등락이 굉장히 좀 심했었습니다만은, 자, 알톤 스포츠를 일단 인수를 한 이후에는, 자,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안정성을 일단 우리가 이제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그 실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알톤 스포츠가 아니죠. 자, 이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좀 주가의 좀 향방을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조금 더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좀 제시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녹스 함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녹스는 연성 회로 기판, 이 FPCB 제조업체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FPCB 이 말 그대로 이 앞에 이 약자 F가 플렉서블의 약자죠. 이 구부러지고 또 얇은 게 특징인데 그런 만큼 이 소형화된 전자기기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이 FPCB 연성 회로 기판 정말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이녹스도 좀 함께 힘들었었죠. 하지만 이제 FPCB 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지금 현재 갤럭시 S6에 대해서도 판매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녹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바로 자회사 알톤 스포츠였습니다. 요새 날씨 점점 좋아지면서 이 자전거주들도 좀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좀 들어보셨죠? 알톤 스포츠도 이 자전거 업체인데요. 2, 3분기 딱 정말 날씨 좋을 때 이 자전거들 판매 수요도 함께 또 올라가죠. 이 자전거주들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자회사인 알톤 스포츠가 지금 현재 좀 이 종목의 앞으로의 전망 더욱더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좀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전략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좀 지금 현재 이 손해가 나고 있는 이 상황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저 시청자께서 이제 들어가신 단가가 이제 17,600원이죠. 네. 자, 너무 좀 높게 들어가셨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녹스는요, 일단 윗밴드 17,000원과 아랫밴드 12,000원이죠. 예, 작년 6월부터 이 박스권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자, 요 최근이죠. 자, 최근에 자,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자, 1차 뚫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하락폭이 좀 가파르게 지금 이어졌죠. 자, 200일 2평까지 좀 이어지다가 5월 6일자에는 자, 굉장히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 연속 지금 양봉이 바닥에서 좀 2개 나왔어요. 자, 일단 현 가격대에서의 일단 하방 경직은 일단 확인이 된 그러한 구간대이죠. 이제 다만 우리 시청자께서 들어가시는 단가가 17,600원. 자, 5월 6일 종가가 16,900원인가요? 네. 자, 뭐, 한 300원 정도 차이니까는요. 자, 현재 구간대, 자, 일단 뭐, 그림상으로 봐서는 일단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다만 너무 높게 들어가셨습니다. 자, 17,600원이죠. 자, 저는 이제 18,000원 정도, 18,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좀, 좀, 뭔가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좀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좀 하는 전략으로 제시하는 게 일단 유효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지금 700 지금 20을 좀 찍고 난 다음에 지금 5월 6일자로 지금 뭐 660 근처까지 지금 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코스닥이 좀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뭐 상승하는 그런 장도 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자, 높은 가격에서 일단은 들어간 우를 일단 범했죠. 자, 일단은 수익률을 크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손해 안 본다는 어떤 그런 주제에서 일단 18,000원대에서 한번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손절 라인은 15,000원이죠. 자, 이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우리 시청자분은 굉장히 좀 고점에서 이 종목 잡으셨습니다. 17,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5월 6일 종가가 16,300원이었습니다. 네, 좀 전에 16,900원이라고 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6일 종가가 16,300원이었습니다. 이미 좀 손해를 보고 계신데요. 자, 일단 목표가를 18,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물량 좀 털어내시고요. 좀 나중에 이 시기를 봐서 재매수
매수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15,000원 선 주가가 좀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다 정리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녹스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보령제약입니다. 제약주 두 종목이나 담아두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먼저 보령제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제약은 매수가가 47,300원이었고요. 비중 역시 10%였습니다. 5월 6일 종가는 46,550원 기록했습니다. 보령제약 가장 유명한 제품이 겔포스죠. 겔포스가 벌써 4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제품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위장약으로는 굉장히 큰 인기도 받고 사랑도 받았던 그런 제품인데 이 위장병 치료제 겔포스를 가장 대표 주력 상품으로 좀 내놓고 있는 보령제약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제약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실적부터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금년 1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한 14% 증가했습니다. 한 870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역시 14% 증가한 이제 6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개선이 된 건가요? 일단 이제 고혈압 치료제죠, 바로. 네. 이 고혈압 신약인 그 카나부의 성장세가 이제 1분기 실적 향상에 좀 직접적인 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 카나브의 그 내수 매출액이 2011년도에는 약 한 1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자, 2014년도에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연 환산 그 263억 정도로 크게 매출이 증가를 했죠. 자, 이렇게 그 고혈압 치료제가 이제 그 증가한 이유는요, 바로 이제 고령화겠죠. 전사의 어떤 고령화와 그리고 이제 그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서 고혈압 환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 환경은요, 일단은 굉장히 우호적이죠. 네. 왜냐하면 고혈압 치료제 쪽에 그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사업 환경은 일단 우호적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자, 국내 고혈압 환자 수가 2009년도부터 연평균 이렇게 3%씩 그 증가해가지고요. 작년에는 55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550만 명이면은 우리 저희 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잡으면은 어린 아이들 빼더라도 한 5명에 한 사람들은 이렇게 혈압 약을 먹는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 국내뿐만 아니라요, 이 카나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해외 수출도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보령제약의 그 카나부의 그 해외 로얄티 수입을 갖다가 기존에는 이제 기타 제품 수출로 좀 매출 실적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 매출액이요, 2011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만은, 자, 이 카나부의 그 해외 판매 허가가 난 2011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크게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1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이 바로 이제 그 보령제약의 매출을 이끌어왔던 그 고혈압 시장이 어떤 경쟁 심화로 인해서 1분기 매출은 그닥 좋지가 않고 오히려 정체화되었습니다만은, 자, 2015년 매출 목표가 일단 높은 점을 일단은 고려할 경우에는 혈압약 치료제는 1분기는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정체성을 보인 이후 2분기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일단 보일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 위장약 치료제인 겔포스의 매출이 한 6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 밖에 탁솔이나 아니면 맥스핀 등 이런 그 제품들의 어떤 고성장세 지속가,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도입 상품인 그 만성 비염 간염 치료제인 그 페가시스도 일단 신규로 한 32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혈압 치료제의 그 부진을 갖다가 바로 이제 이쪽 부분에서 상쇄를 시켰어요. 자, 향후에도 그 복합체 추가, 그리고 이제 수출 시장 개척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출 증가에도 충분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보령제약은요,
1분기 매출의 어떤 성장세로 일단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영업 실적도 일단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주가 어떤 밸류 대비 지금 현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그런 가격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령제약의 어떤 R&D 능력이나 아니면 실적 성장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 현재 PER이 한 16배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PER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퍼 측면에서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나브의 해외 수출 잠재력, 그리고 이제 카나브 복합체 출시 등을 이제 감안하면은, 자,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레벨업이 될 개연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자, 이제 보령제약도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령제약 함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보령제약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는데요. 1분기 실적 개선의 이유, 아무래도 이 제품들이 좀 많이 팔렸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이 고혈압 신약인 카나브의 성장세가 지금 현재 보령제약 전체적인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참, 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씁쓸하기도 하네요. 자, 그래도 이 제품 약을 드시고 훨씬 더 건강해진다면 또 좋은 일이니까요. 자, 일단 보령제약은 근데 이 카나브가 해외 수출의 잠재력도 또 있고 또 이 카나브의 복합제 출시 등을 또 감안을 해본다면 주가도 또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령제약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시면은요, 제약주들이 다 주가 좀 상승이 이어졌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다만 보령제약은 굉장히 좀 한 방에 수익이 안 나고, 상승이 아닌 계단식으로 일단 이어졌다는 점에서, 네, 주가가 제약주 치고는 그렇게 많은 상승률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일단은 이 보령제약도 일단은 단기 가격대가 위 가격대가 지금 45,000원 언더부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추가적으로 다 지금 돌파를 했죠. 다 돌파를 하고 지금 5월 6일 현재 46,550원을 지금 기록했어요. 자,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단가가 47,300원, 좀 소폭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전 고점을 일단 뚫어놓고, 일단은 5월 4일과 이제 5월 3일, 자, 이틀 전에 이제 대량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매물대는 일단 우리가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자, 전고점을 일단 뚫어놨기 때문에요. 이제 썩은 물량들은 제가 보기엔 없다라는 거죠. 이제 다만, 요 3일 사이에 주가가 고점 대비 한 10%, 한 7%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요. 자, 이 단기 매물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소화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60일 2평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60일 2평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떤 포지션 변경이 아니고요. 자, 밑에 좀 더 우리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자, 60일 2평대 44,000-45,000원까지도 빠진다고 우리가 좀 각오를 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다만, 자, 이 구간대에서 이제 만약에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일단은 62평대에서는 손절을 하셔야겠지만은요. 자, 한번 터치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이렇게 살짝 터치한다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62평까지 빠진다고 일단은 터치할 수도 있지만은, 자, 대량 거래가 실리지 않고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 매도는 일단 지양하시자.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타겟 프라이스는, 자, 전고점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자, 56,000원을 찍었죠. 56,0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요 근래에 한 3, 4일 정도 주가가 좀 빠졌어요. 자, 요런 기업들은 이제, 자, 요런 모습들은요, 일단 수급이 이탈했다고는 건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장대 양봉 상당 부인 5만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타겟 프라이스죠.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일단 제시하고요. 자, 손절 라인은 물론 이제 60일 이평선을, 자, 54,000원 정도, 44,000원 정도를
드리지만은요. 자,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살짝 터치했다고 주식은 일단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자, 장대 양봉과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는 이상은 자, 60일 2평대까지의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좀 감수를 하자. 다만 거래가 장대 음봉이 실리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44,000원대에서는 이제 손절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령제약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령제약 우리 시청자분은 47,300원에 매수하셨죠. 자, 5월 6일 종가는 46,550원 기록을 했습니다. 보령제약 목표가는 5만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4,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다만 이 종목은 장대 음봉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 음봉이 실리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령제약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제약주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는 제약주가 하나 더 있었죠. 세 번째 종목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우리 시청자분은 45,2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5월 6일 종가는 44,950원 기록했습니다. 자, 동국제약은 인사돌, 이 잇몸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하죠. 또 이 구강 내 이 연고인 오라메디도 상당히 또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 구강 질환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동국제약, 이 동국제약도 지금 현재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실적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약은 작년 실적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실적 좀 어떻게 나왔었나요? 네, 일단 뭐 매출액이 한 2,260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한 2,130억 대비 소폭 증가를 했고요. 자, 영업이익 또한 265억으로 전년 대비 245억 대비 한 10%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뭐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제약사들 전체적으로 조금 다들 환호성을 질렀던 시기가 4월 중순쯤이었죠. 이 뭐 R&D, 이 연구 개발에 대해서 조금씩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실적이 가시화되고 또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쏠리면서 제약주들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너무 올랐다 싶어가지고 또 여기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제약사들 전반적으로도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사들 2015년 1분기 실적 결과를 보면 상위 제약사들이 조금 실적이 부진하고 중소형 제약사들이 크게 약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일단은 뭐 상위 제약사들의 이제 영업 실적은 중소형 제약사보다는 이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예, 맞고요. 특히 이제 그 상위 제약사가 이제 주가가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주들의 주가가 다 동반 상승을 했죠. 자, 동반 상승한 이유는 이제 상위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그 부분을 반영한 게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제약사는 이제 실적 기준에 맞춰 갖고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제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분기 주요 그 제약사가 이제 대형 제약사가 이제 9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제약사가 5개사가 있습니다. 자, 요 기업들의 이제 영업 실적을 보시면은요. 자, 매출액이 한 5%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3.8%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를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 볼 경우에요. 자,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나누어서 보면은요. 자, 상위 제약사는 매출액이 한 4.4% 정도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약 한 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일단 계산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반면에 그 중소형 제약사는 매출액이 한 8%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또한 6.8% 증가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최근 그 제약사보다는 지금 대형 제약사가 이제 R&D 부분에 좀 열중했다면은요, 이 중소형 제약사는 바로 제네릭 영업이죠. 예. 제네릭 영업에 집중한 중소형 제약사들의 이제 실적 호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외국인의 지분 증가에 우리가 좀 눈길을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 외국인이요, 지난 2월부터죠. 자, 지난 2월부터 좀 동국제약 지분을 좀 본격적으로 지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뭐 지분 증가 이유는 뭐 바로 동국제약의 어떤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에 이제 주목을 했겠죠. 자, 동국제약의 실적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했어요. 자, 특히 그 약가 인하로 그 대부분 그 제약업체가 그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2012년도에도 동국제약은 성장세를 갖다가 꾸준하게 이어나갔던 그런 업체죠. 자, 이제 이 같은 그 배경에는 바로 이제 동국제약의 어떤 사업 모델에 우리가 또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동국제약 하면은요, 특히 이제 일반 의약품의 대표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자, 이제 동국제약 하시면은 뭐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 인사돌이 있겠죠, 네. 인사도를 이제 비롯해가지고 갱년기 그 증상 치료제인 페라민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코락스 관절염 치료제죠. 그리고 오라메디 연고, 그리고 복합 마데카솔 등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브랜드가 뭐 이렇게 친숙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어떤 탄탄한 그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꾸준한 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가 바로 이제 동국제약이죠. 특히 이제 그 동국제약이 그 건강식품 사업의 성장성을 위한 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얘네가 2014년도에 그 건강식품 기능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제 매출액이 이제 2013년도 대비 약 한 23%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올해는 그 백화점 입점을 통해서 또 판매 채널망을 확대하면서 일단 성장을 이어날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뭐 반사 이익이라고 하면 뭐 할까, 지금 뭐 작금의 지금 가짜 백수호 지금 이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쪽이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쪽인데요. 자,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이익 모멘텀 이익 모멘텀 그 발생에 따른 어떠한 수혜도 있다 우리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러한 취지에서는 동국제약도 한번 조금 더 뭐 가져가시는데요. 무조건 바이오헌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종목들은 특히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르면 급하게 오르고 한 번 또 빠지면은 급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치면서 이게 트레이딩을 대응하시면서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알게 모르게 굉장히 욕심쟁이 기업이었네요. 굉장히 친숙한 제품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자, 이 기존의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이 가짜 백수 논란으로 인해서 내추럴 엔도텍이 크게 좀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추럴 엔도텍의 자리를 노리는 이 신규, 이 신흥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현재 동국제약도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 이 분야에서 새로운 이 강자로 좀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백화점 입점을 통해서 이 판매 채널을 확대를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성장이 좀 기대가 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예, 그런 모습들 이미 반영을 해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동국제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일단 전 고점대였죠. 자, 전 고점대 44,000원대에서 네, 일단 하방 경직을 오늘 같이 자 5월 6일이죠. 자, 굉장히 양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방 경직을 보여줬어요. 전 고점대에서. 자, 우리 시청자께서 들어가신 단가가 45,200원. 자, 5월 6일자 종가가 지금 44,950원이에요. 예, 뭐 그렇게 뭐 손해본 것도 아니죠. 자, 굉장히 일단 뭐 들어간 자리 타이밍은 일단 잘 들어갔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만 자, 이제 제약주들이 이제 특성이 이렇게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면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죠. 네. 자, 그래서 너무 에너지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좀 크게 지금 소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산이 높으면은 이제 또 골이 깊다라는 우리 옛날 그 증시 그
격언도 있듯이, 네. 자, 수지로 상승한 이후에 또 수지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제반 이평선을 다 지금 붕괴를 했죠. 이제 다만, 전 고점대에서 일단 하방 경직을 보여줬다는 거. 자, 가격적인 수준으로 봐서는, 논리로 봐서는, 자, 현재 구간대에서 어떤 어떤 그 하방으로 어떤 임팩트보다는요. 자, 현재에서 어떤 하방 압력, 자, 하방 경직을 보여준 거는요. 자, 하방 압력에 대한 그런 가격적인 압력보다는 자, 현재 구간대에서는 자,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매수가도 적정한 타이밍에 잘 들어가셨고요. 자, 뭐 현재 그 자리도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적인 자, 조정은 얼추 마무리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만 지금 코스피가 아니라 지금 뭐 코스피나 지금 코스닥 지금 시장이 지금 양대 시장이 지금 뭐 안정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약간 조금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이 동국제약을 갖고 있는 시청자께서도 약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매도가 타겟 프라이스 좀 짧게 잡을게요. 자, 매수가 45,200원인데요. 자, 매도가 49,500원 정도, 네, 요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밑에 양봉 상단부죠. 예. 하단부죠. 예, 43,000원. 자, 이탈 쪽에는, 자, 이탈 시에는, 자, 선들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동국제약 매매 전략 좀 가다듬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45,200원에 매수를 하셨죠. 5월 6일 종가는 44,950원 기록을 했는데요. 목표가 49,500원 선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43,0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한 종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이야기가 저희가 좀 많아서 지금 좀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이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이 마지막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우리 시청자분은 14,250원에 잡으셨는데요. 비중 역시 10%로 들고 계십니다. 5월 6일 코리아 서키트는 11,200원 선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좀 손해를 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녹스라는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녹스는 FPCB 제조업체인데 코리아 서키트는 인쇄 회로기판 PCB 제조업체입니다. 이 PCB 역시 또 스마트폰에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이 부품이죠. 특히나 삼성전자에 가장 크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매출 늘어나면서 역시나 코리아 서키트도 지금 현재 이익 증가세에 점쳐지고 있습니다. 3분기 연속해서 이익 증가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뭐 이미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갤럭시 S6의 출시 효과가 이 올해 상반기 실적 호전이 휴대폰 부품 업체들, 지금 현재 코리아 서키트 외에도 이 전반적인 휴대폰 부품 업체들의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코리아 서키트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지금 뭐 삼성전자 때문에 좀 이익 자체는 좋은데요. 차트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 지금 손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우리 앵커님이 참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자, 이제 곧바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이 코리아 서키트는 자, 이 네 종목 가운데서 일단 이제 버려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뭐 모든 제반 2평을 다 이탈했고요. 자, 일단 뭐 20일 2평이 지금 꺾였습니다. 지금 60일도 지금 이제 꺾일랑 말랑 이제 폼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 우리 시청자께서 들어가신 단가가 너무 높아요. 예, 14,250원이죠. 네. 자, 5월 6일 종가가 지금 뭐 11,200원 정도면은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죠. 자,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는 저는 뭐 현재 구간대에서 그냥 과감하게 좀 올라오면은요. 자, 물론 추가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V자 모양 나오기보다는요. 일단 200일까지 타치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200일 이평선에서 손질하는 어떤 그런 우려는 범하시지 마시고요. 좀 힘이 들고 좀 어렵게
겠습니다만 그런 거 좀 참으시고 좀 올라오는 단가 일단은 뭐 주가라는 게 항상 그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등이 있기 때문에요. 자, 올라가는 그 반등을 이용해서 한 13,000원 언더에서는 좀 손절을 하는 전략으로 일단 가고, 자, 이 코리아 소켓을 매도한 이 금액으로 제가 신규 추천한 종목을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코리아 서킷 이 종목은 좀 이미 정리할 시기를 좀 지나친 종목이죠. 이 주식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버릴 걸 제때 버리는 걸 좀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제대로 버려야 또 새로운 걸 채울 수 있겠죠. 이 종목은 이미 좀 버릴 시기를 지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일단 13,000원 선으로 올라온다면 그때 좀 이익실현은 아니죠. 이미 좀 손해가 나는데 그래도 그때 좀 손해를 최소화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1,600원 선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정말 주저없이 좀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이 종목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이 좀 이야기를 이미 해주셨죠. 코리아 서킷을 정리하고 이 신규 추천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새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신흥기계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네, 신흥기계. 자, 어떤 이유로 좀 추천을 해주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신흥기계 일단은 제가 이제 종목 진단은요, 이제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아니면 매스컴이나 이제 이런 데에 의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분석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많지만 제가 이제 종목을 이렇게 추천하는 종목들은요, 기업 탐방도 제가 이제 많이 다니고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추천해 준 종목들은요, 이게 담아놓고 좀 시간만 조금 이렇게 좀 감수하시면은요, 분명히 좀 시장 수익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흥기계도 한번 좀 유심히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신흥기계 하면은 이제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자동화 설비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이제 자동 창고 시스템이나 아니면 크레인, 무인, 반송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자동화 설비라고 하죠. 자, 작년 실적 매출액이 920억 나왔죠. 자,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75억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신흥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친화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매년 현금 배당과 지금 주식 배당을 갖다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주식과 현금을 합친 시가 배당 수익률이 약 한 5% 정도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배당주의 어떤 투자 매력도 유효한 업체가 바로 이제 신흥기계입니다. 자, 이제 신흥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산업 트렌드에서 그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죠. 자, 이 산업 자동화라는 것은 이제 공장이나 무인 아니면은 그 생산 자동화의 그 개념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그 과거에는 그 전 세계 그 기업들이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이 워낙 싸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옛날 중국이 아니죠. 네, 지금 인건비가 거의 2배 이상 다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도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을 버리고 이제 택한 게 지금 동남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도 지금 빠르게 지금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국의 그 제조업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산업 자동화라는 거죠. 이제 사람 쓰지 않고 이제 공장, 이제 로봇이나 무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산업 트렌드에 지금 이제 초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또한 세계 3대 그 신용평가 기관인 그 미국의 S&P에서 만든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로봇하고 자동화 지수인데요. 자, 2008년 이후에 그 상승률이 120%에 달했습니다. 자, 이 상승률은요, 같은 기간에 그 MSCI 월드 지수가 약 한 9% 정도 상승했고, 그리고 S&P 지수가 40% 상승한 반면에 이 로봇과 자동화 지수가 120% 상승했다는 것은 이건 로봇 산업과 이제 자동화 관련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산업 자동화 지금 이제 초기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신흥 기계는 자 현재 구간대에서 사시면은 굉장히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크고 예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성장성이 무궁한 기업이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5월 7일자부터는 좀 신흥 기계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흥기계 저희가 신규 추천 종목으로 지금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 산업 트렌드를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아야 하는 종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 만큼 5월 7일부터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날부터 지금 강력하게 좀 매수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신흥기계.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라인에서 잡고 또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이거 확실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매매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신흥기계 차트 보시면은요, 네. 일단은 뭐 5월 6일자 시장 전체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안 좋아서 뭐 음봉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밑에 꼬리 달린 음봉과 일단 120일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해 주었죠. 자, 뭐 신흥기계 이런 주식들은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주식을 사고 버리고 하는 그런 주식은 아니고요. 자,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평선에서 가장 좀 강한 하방 경직을 보여줬어요. 자, 가격적인 수준으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지금 사상 최고의 지금 매출액을 좀 달성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1분기에만 약 한 450억 정도의 지금 수준을 이미 좀 달성했습니다. 자, 작년 매출이 920억인데 자, 작년 동사의 절반을 갖다가 자, 1분기에 달성을 했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가라는 건요. 물론 이 기술적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바로 이제 실적이거든요. 자, 이제 실적이 1분기에 월등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 자,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뭐 그림도 고점 16,900원 대비 지금 한 25% 이상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자, 현재 구간대에서는 이삭축기죠. 네. 그래서 차분차분 물건을 좀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취하자. 자, 매수가 14,000원 밑에서는 충분히 자, 상관없습니다. 14,5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좀 저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자, 타겟 프라이스 1차적으로 1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13,600원. 자, 이탈 시에는 자, 선절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규 추천주 신흥기계 매매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14,000원 밑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16,000원 선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6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추천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함께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종목 어디가 오늘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